안녕하세요. 영웅전 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10일이고요.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 6탄입니다. 예,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 6탄으로 선정한 종목은 시젠, 그리고 대우부품,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분석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 드릴 건데요. 어디까지나 아픈 손가락에 선정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종목에 대한 비난 의도로 제작된 게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자 전차남의 지극히 주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가 보고요. 만약에 낮은 회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또는 테마 같은 경우 확실한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지분이 낮더라도 실적이나 테마가 확실하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려서 수익을 드리고요. 휴마시스의 경우처럼요. 그리고 또 12개월 사이에 공시를 눈여겨봅니다. 12개월 사이에 대주주가 지분 매도한 경우는 없었는지, 회사가 돈이 없어서 기존 주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유상증자한 경우 없었는지, 이런 경우도 눈여겨보고요.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네,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수익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에 선정된 종목들도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회사들 중에서 시총 상위의 회사고요. 그리고 이 시젠 같은 경우는 한번 무상증자 주가가 30만원까지 상승 나온 적이 있었다가 8만원대 부근에서 무상증자를 한번, 아니죠, 15만원대 부근에서 무상증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 150 종목 지수에 편입이 돼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낙폭을 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단키트 관련주하면 시젠이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 개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은 31%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너 리스크도 없는 회사로 좀 좋은 회사입니다. 1년 사이에 공시를 보면은요,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뭐 BW를 발행했다거나 회사가 돈이 없어서 CB를 발행했다거나 유상증자한 경우도 절대가 없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보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지고요, 여러 쪽과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데도 좀 참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진단키트 수출 기업 중, 즉 수출 역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기여액 같은 경우도 컸다란 식으로 뉴스 기사도 나오고요. 코로나 특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좀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공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네,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고 또 공매도가 2021년 5월 3일부터 네, 재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공매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회사의 대차장고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나오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 나오면은 공매도에 공매 세력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더디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좀 드리면은 델타 크롬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합성어인 델타 크롬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극복 전에는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라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화와 그리고 델타 크롬 변이 바이러스의 조금 우세종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요, 1차는 67,000원대 그리고 2차는 7만원까지 보시고요. 일단은 매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67,000원대나 7만원대 왔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더라도 그때는 매도하는 게 좋고, 지금은 67,000원대랑 7만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우부품 보도록 할게요. 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 콘덴서의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동차 전장부품의 신규 개발 제품으로는 CCH와 PTC 히터, 냉각수 히터와 수소차용,
EWP 등을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 수소차용 EWP를 현대차에 공급해가지고 이 회사가 수소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2의 테슬라로 꼽히는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돼서 리비안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부터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나왔었던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진산업 외 4인이 34% 가까이가 있는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3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억 8,200만 원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흑자 전환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계속 적자였다는 거죠. 매출액은 16.6% 성장한 244억 9,300만 원으로 순손실로는 4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손실이에요. 실적 부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최종 피드백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리비안 및 루시드의 부품 공급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각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온 바가 있고요. 또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켓이 또 현대차의 부품 공급해서 수소차 관련주로도 상승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410원이지만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상승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 리비안이나 루시드의 주가를 보면은 나스닥 시장에서도 연일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800원까지 보시고 또 2차는 3,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전기차에서는 냉각수 히터랑 이런 PTC 히터, OBC 등을 공급해가지고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관련주로 속하고요. 그리고 수소차로는 FDC와 EWP 등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관련주로 부각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두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 보도록 할게요.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방막 공정 및 식각 공정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모트 플라스마 제너레이터가 그리고 플라스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 판매하는, 즉 한마디로 최고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회사에서 만든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를 직접 제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건 매출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은 36.14%고 자사주도 5%로 절대 지분 같은 경우가 낮진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는 거니까요. 문제될 만한 공시도 없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2021년 11월 15일에 나온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는 68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36% 가까이 상승 나왔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억으로 전년 대비 141% 이상이나 상승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30억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 홀딩에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뉴스 기사에서 있는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 분께서는 이 회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인 방막 및 식각 공정의 장비 사용되는 핵심 부품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연말에 복합 소재 제조업 업체인 한국하이바를 인수했고요. 이 한국하이바 같은 경우에 국방 예산과 연결되는 오프사이클 기업이고, 국방부로부터 영업비용이 정해진 마진을 받아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기 때문에 이 한국하이바 인수 같은 경우는 뉴파워 플라즈마의 안정적인 실적 같은 경우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피드백은요, 무조건 홀딩이죠. 2차 전지와 수소차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를 제조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6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7,300원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요,
네, 제가 오늘은 조금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는 시젠이랑요, 그리고 대우부품, 그리고 이렇게 뉴파워프라즈마 세 가지 종목을 봐드렸는데요. 아픈 손가락 종목에서 제공해드리는 종목 영상은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회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손실 중인 종목 대상으로만 하루 3개에서 1개 정도 선정해서 종목 피드백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오늘의 특징주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